수요 공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수요 공급하면 그냥 대충 다 알고 계시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수요라는 거는 이제 비슷하게 쭉 올라갑니다. 갑자기 이제 막 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은 수요가 늘면은 공급도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진 않아요. 공급은 어떻죠?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보통은 어떻죠? 네, 폭발적으로 감소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요 틈새 때문에 그래요. 요 틈새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장기적으로 수요는 이제 늘어왔죠, 지금까지. 장기적 수요 늘어왔다? 뭐 인간이 늘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거 이제 다른 이제 거 좀 봐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세계 경제사라는 걸 지금 찍고 있죠. 보면 인구가 느는 거가 나오는데, 인구 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구가 옛날에 안 늘었어요. 그렇게 쉽게 잘 늘진 않았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소모를 해주는 인간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 규모가 같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한 400년간 지난 400년, 1700년부터 지금까지 쭉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저 앞에 보시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을 쭉 하고 끌어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이는 요 애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공급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를 공급은 수요를 뛰어넘게 일어납니다. 옛날엔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기술이 약했으니까, 기술이 약해가지고 그거 따라잡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술이 그걸 넘어서게 됐죠. 그래갖고 이 정도의 과잉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과잉 공급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공급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남아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과소 공급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소공급이 발생하면은 보통 이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이럴 때 되면 이제 가격은 여기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고 있고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이제 같이 발생을 하죠. 가격이 공급이 늘어날 때 왜 폭등을 해야 하는데, 공급자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때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폭락을 반복을 합니다. 왜 폭락을 반복을 할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공급해갖고 내가 저거를 뭐 수요를 만족을 시키면서 돈을 벌겠다는 이제 의지로 들어갔던 것이고, 보통 시차를 두고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꺼번에 다 공급이 되고, 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수요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어느 순간인가 그 초과적인 공급이 가격을 깔아뭉개게 되고, 남아도는 그 공급 물량을 갖다가 처리하면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절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 이제 마르크스가 경기 순환 때문에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고, 그 후에는 경기 순환을 갖다가 좀 조절을 한 이제 뭐 사회주의 세상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망했습니다. 그냥 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그 사람이랑 원래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본주의 시작 때부터 뭐 인간의 광기 또는 이제 공급 능력에 대한 이제 향상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경기 순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 부정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이 표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같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미친 듯이 올라갈 때가 있고 미친 듯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올라갈 때는 영원히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사람은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시장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하고,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부르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인가에 그 과잉 공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뭐 맞는 얘기인데 조금 더 적절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저기도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갔구나. 왜 정상이죠? 원래부터 사람은 그래왔고 공급은 원래부터 그래왔으니까요. 그리고 공급량이 충분히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공급을 많이 할 때 공급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공급이 많아지지만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라고 하죠?
아하,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어. 이번엔 달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꾸준히 가게 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합리적이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미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항상 새롭고, 미래는 또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40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다지 이렇게 새로운 것은 없고 반복되는 경향이 큽니다.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추세는 항상 비슷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추세가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위험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뭐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 상황 또는 이제 과잉 공급에 대한 해소가 영원히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너 왜 이거 찍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느 지역에선가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과잉 공급 때문에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기 이상해갖고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발생하기 때문이고 우리 지역에도 발생할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당연히 과잉 공급이 쫓아와야 되고, 그냥 가격을 잡아야 되니까요. 기회인데 정부에서 억지로 막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다른 뭐 철강이든 무엇이든 똑같습니다. 수요가 존재하는 곳에는 공급을 할 수 정도의 충분한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공급량은 당연히 필요량보다 과잉해서 공급이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남아도는 설비가 폐기가 되게 되고, 폐기가 돼가지고 줄어들게 되면 그 뒤엔 다시 또 공급 부족으로 공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걸 경기순환이고, 이걸 경기순환이라 부를 수 있겠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마음에도 편하고, 세상 사는 것도 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항상 반복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반복을 그다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이 사이클을 늘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뭐 사이클 늘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사이클이 이제 머추어라고 하죠. 머추어레이트? 그러니까 충분히 성숙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좀 비우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성숙하게 되면 맨 마지막 사이클에서 보통은 사이클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이제 아름답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매번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매번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거의 매번 새롭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똑같이 당합니다. 인간의 단기 기억성, 금융 현상에 대한 단기 기억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금융사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금융사에 조금이라도 좀 공부하면 좋겠는데 별 기분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융사에 공부를 절대 안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